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행복한 2월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곁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2,300만 명의 주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필사적인 구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수색은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데다 악천후로 인해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수색 구조팀을 급파하고 긴급 원제를 결정한 가운데 한국도 구조팀 118명을 출발시켰습니다. LA 튀르키예 총영사관도 지원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건물 5천여 채가 무너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2000년을 버텨왔던 고성도 강진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13년째 내전에 시달렸던 시리아 주민들은 이번 심각한 지진 피해까지 겹쳐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후 6시 국정연설합니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오늘 국정연설에서는 둔화세를 보이는 인플레이션 대응과 또 인프라 재건까지 경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랜드 엠파이어에 불어닥친 웨어하우스 붐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창고 건설 붐으로 인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는 매연이 심해져 지역 환경이 해쳐지고 있다며 건설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등이 있다면 서둘러야 합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주민들의 추가 가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가입 기간을 3월 5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은 정찰 풍선의 잔해를 중국에 반환할 의도나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금리 급등에 따른 모기지 금리 인상으로 얼어붙었던 주택 매매 시장이 최근 모기지 금리 하락과 함께 해빙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화당 후보를 선정하는 1대1 가상대결에서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9%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를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또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에 이어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124대 116으로 승리했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레이커스는 오늘 오클라호마 시티와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경기합니다. 한편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의 NBA 통산 득점 1위에 36득점만을 남겨놓고 있어 오늘과 또 목요일에 열리는 경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 현재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225.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쾌청한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0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십시오.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2월 7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관련 소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터키 남부,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에 따른 사망자가 하루 만에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민간 반군이 주도하고 있는 하얀 헬멧은 반군 통제 지역까지 모두 합쳐 5,200
200명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현재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지금까지 8,000명 이상을 구조했지만 악천후로 인해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한 위험도 여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지진으로 도로 인프라가 망가져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과 중장비가 피해 지역까지 도착하는데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조대와 구조장비를 기다리다 못한 튀르키예, 시리아 주민들은 가족과 이웃을 찾기 위해 맨손으로 건물 잔해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추위는 구조를 기다리는 생존자들의 골든타임을 단축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앞으로 48시간이 지나면 저체온증으로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앞으로 24시간이 사실상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라트크룸 튀르키예 도시와 장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며 1분 1초가 지금 매우 소중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지진에서도 100시간이 지나 구조된 사례가 있었다며 희망을 잃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지원 의사를 밝히고 구호 물품을 현재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인 튀르키예에 애도를 표하고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각각 79명으로 구성된 2개의 수색 구조팀을 급파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일본은 75명 규모의 구조대를 튀르키예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 20여 명과 구조견으로 구성된 구조대 제1진은 이미 출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튀르키예에 1차로 4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74억 원 상당의 긴급 원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이웃지간이면서도 해묵은 앙숙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튀르키예에 구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를 포함해 27개 유럽연합 EU 회원국 가운데 최소 13개 나라가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EU는 시리아에도 인도주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줄 채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과 전쟁 중인 시리아에 인도주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튀르키예의 LA 카운티 소방국 수색 구조대가 파견됩니다. 연방국제개발부는 LA와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에서 수색 구조대를 차출해 튀르키예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수색 구조대는 건축기술자 3명과 수색견 팀 6개, 수색, 구조대원을 포함한 8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연방국제개발부는 최고로 구성된 합동 수색 구조대는 튀르키예에서 강진으로 인한 건물 잔해 속에 갇혀있는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바거 LA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튀르키예 강진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만큼 담요, 텐트, 침낭, 겨울옷 등 어떤 물건도 괜찮으니 항목별 목록과 함께 투명한 가방에 넣어 터키 영사관을 통해 기부해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터키 영사관은 6300 윌셔 블루버드에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가 한국 시간으로 7일 밤 출전식을 하고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인 코이카 그리고 군인력까지 모두 118명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가 7일 밤 10시에 출정식을 했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에서 한국군의 다목적 수송기 편을 이용해서 튀르키예 동남부 아다나 공군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긴급구호대 인원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해외에 파견했던 긴급구호대 가운데 단일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약속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지진으로 커다란 인명 손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 비극의 시간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국제사회가 이번 재난의 피해를 겪는 수천 가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 중 다수는 이미 인도주의적 원조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구테레스 사무총장 연설에 앞서 묵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강진은 시리아에도 큰 타격을 준 가운데 13년째 내전에 시달렸던 시리아 주민들은 이번에 심각한 지진 피해까지 입으면서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상황을 YTN에 보도입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자라블루스. 강진으로 무너진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나머지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무너진 집의 잿더미 속에서 어린이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고 곧이어 응급 조치를 받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어렵게 생존자를 찾아냈지만 몸이 잔해더미에 갇혀 있어 구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대와 함께 주민들까지 나서 잔해 속을 손으로 파헤쳐 가족과 생존자를 수색합니다.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흰색 천에 담긴 채 운구를 기다리는 시신이 길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병원에는 지진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부상자가 누울 병상이 모자랍니다. Today, after the earthquake, we started to receive many cases, hundreds of casualties. We know and we have information that hundreds of patients are still under the debris. The situation is too bad. We need urgent help.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와 라타키아, 하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서 사상자 집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지진 피해를 키운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피해가 집중된 국경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빈발하는 곳으로 난민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한 데다 허술한 감독 속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많아 지진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시리아 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폭격으로 건물들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 충격으로 쉽게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을 틈타 시리아 북서부 국경 근처에 위치한 교도소 수감자 20여 명이 탈옥했습니다. 탈옥한 20명 중 대부분이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 조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라조 교도소에 수감된 약 2천여 명의 죄수들 중 약 1,300여 명이 IS 조직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조 교도소 관계자는 지진이 발생한 후 라조가 피해를 받고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교도소 일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며 약 20명의 수감자가 도망쳤는데 IS 조직원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튀르키예에서만 건물 5천여 채가 무너졌습니다. 2000년을 버텨왔던 유명한 고성도 이번 강진을 비켜가지 못했습니다. YTN입니다. 첫 번째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아다나시,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차 지진에 이어 규모 6.7의 여진이 강타하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지중해를 낀 하타이 지역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 3채가 잇따라 무너진 가운데 잔해 속에서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생존자 수색과 구조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가 심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칼로 베어낸 듯 건물 단면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위험한 건물 안에 고스란히 갇혔습니다. 튀르키예 재난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자국에서만 건물 5,600채가 무너졌다고 잠정 밝혔습니다. 구조인력 2만여 명을 급파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 구조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앙지와 가까운 가지안테프에선 문화유산인 로마 시대 성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200년 세월 동안 굳게 버텨왔던 망루는 곳곳에 금이 갔고 성벽은 대부분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YTN 임수은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도 쾌청하게 드러나겠고 낮 기온 예년 기온을 웃돌아 포근하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고 목요일에는 7, 8도가량 더 높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80도를 웃돌기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오는 반짝더위는 금요일을 끝으로 기세가 꺾이고 토요일의 낮 기온은 60도 중반까지 뚝 떨어져 급격한 기온차를 나타내겠습니다. 한편 남가주 지역 맑은 날씨 당분간 계속되는 가운데 벨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은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오전까지 이슬비가 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2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0도, 52도, 해안 지역은 66도, 48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오늘도 대체로 맑고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2도, 낮 최고 기온은 47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먼저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엑스포지션 블루바드로 내리는 지점 4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01 사우스 방향 알라메다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고 710번 사우스와 만나는 지점 91번으로 연결되는 지점 히든런 사고 있습니다. 또 605 사우스 방향에서 텔레그라프 로드와 만나는 지점 2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안건 표결을 진행합니다. 몬트레이 파크 총기 참사 등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은 데 따른 것입니다. 표결에 붙이는 조례안은 직할구역 내에서 총기 판매 및 총기 소유 규제를 더 강화하는 내용으로 미성년자와 10대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총기라고 밝힌 뒤 몬트레이 파크 총기 난사 사건으로 11명이 희생된 참사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라는 조례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직할구역 내에서 중화기로 취급되는 59경 이상 권총 및 실탄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카운티 소유 공원, 부지나 시설에서 총기 휴대도 원천 금지됩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경찰관 또는 셰리프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또 21세 미만은 총포상 등 총기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곳 출입도 할 수 없습니다. 총포상은 가게 안에 총기 거래를 녹화하는 카메라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총포상 측은 총기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지문과 거래 내역서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밖에 학교 등 안전이 극도로 요구되는 민감지역과 총포상 사이의 안전지대도 설정하도록 해놨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제니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는 LA 카운티에서 많은 사람이 총기 폭력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있다며 총기 폭력에 맞서기 위해 규제 강화 등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일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LA에서 세입자를 퇴거하기 전에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LA 시의회는 지난 3일 코로나에 따른 퇴거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서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건물주가 세입자를 퇴거하기 전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제공하는 긴급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새로운 조례는 3월 6일부터 발효됩니다. 이 조례에 따라 렌트를 한 달 동안 내지 못한 세입자는 퇴거 조치가 시작되기 전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받게 되고 그러나 렌트가 2달 이상 밀린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여러 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 처음에는 엄청 반기죠. 지역 발전을 이뤘다.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엄청 반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좀 시끄러운데 공해도 좀 많은 것 같고
이런 불만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인랜드 엠파이어의 창고 건설이 붐을 이뤘습니다. 물류 창고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이렇게 웨어하우스, 창고가 곳곳에 들어서면서 매연이 심해져서 지역 환경을 해치고 있어 건설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와서 짓기만 하세요 그랬거든요. 이제는 규제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온라인 쇼핑이 대세로 굳어져 이커머스 활성화를 불러오면서 빈 땅이 많은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등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웨어하우스 붐이 일었습니다. 주정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현재 4,000개의 웨어하우스가 자리 잡고 있으며 전체 웨어하우스 면적은 15억 스퀘어피트에 달합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웨어하우스로 물건을 싣고 드나드는 트럭의 운행 횟수가 하루에 50만 번으로 집계됐습니다. 30년 전 이 지역의 웨어하우스가 1,600개, 하루에 트럭 운행 횟수가 14만 번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한 수치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지난 팬데믹 동안 사업 영역을 대폭 확장한 아마존을 비롯해 이커머스의 물류센터 허브로 탈바꿈했습니다. 웨어하우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웨어하우스가 채 지어지기도 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웨어하우스 붐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창고 직원과 트럭 운전사 등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2021년에는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에 24,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2022년에는 27,4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하지만 LA와 롱비치항 등에서 물건을 하역해 웨어하우스로 실어 나르는 트럭들이 내뿜는 내연이 이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켜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랜드 엠파이어 위치한 웨어하우스 중 300개가 집이나 학교 근처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럭 중에 상당수가 디젤류를 사용하며 이 디젤 트럭이 내뿜는 연기는 폐를 손상시키는 분자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천식 유발은 물론이고 암까지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주의자들이 이 지역에 웨어하우스 건설 규제를 추진 중이지만 로컬 정치인들이나 상공인 연합의 거센 반발로 관련 법안 마련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엘로이스 고메즈 리스 가조 하원 의원은 새로 지어지는 웨어하우스가 집이나 학교, 데이케어 센터, 놀이터와 1,0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지만 웨어하우스 건설에 규제를 가할 경우 일자리를 잃게 돼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며 로컬 정치인들과 상공인 관계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리스 의원은 법안을 철회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환경단체들은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리스 의원이 당초 상정했던 법안과 유사한 비상령을 발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주지사 사무실에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경제와 일자리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가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1,59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는 일자리와 경제, 인플레이션을 캘리포니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20% 응답자는 노숙자 문제를 지적했고 캘리포니아주가 불황에 빠졌다라고 응답한 것은 62%에 달했습니다. 또 재정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자도 61%로 나타났습니다.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10명 가운데 7명이 1년 전보다 주변 지역의 노숙자 수가 증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아시안의 경우에는 노숙자 문제가 경제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LA의 노숙자 수가 증가했다는 의견은 주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가스요금 폭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서부 지역의 천연가스 도매 가격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서한에서 가스요금 급등은 서부 지역 공급망의 인프라 문제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가스 구매 시 도매 가격 급등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
에너지위원회와의 회의에서 가스요금 급등 원인,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보호단체 컨슈머 워치덕도 지난달 19일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가스요금 급등 사태와 관련해 남가주 가스컴퍼니의 불공정 사업 관행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가입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돼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어제 많은 주민들이 추가 가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월 31일자로 만료된 가입 기간을 3월 5일까지 한 달 더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 직장보험 가입자들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 전체의 건강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9.12%를 넘을 경우 직장 건강보험을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바꿀 수 있는 수혜 자격이 확대돼 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공식 웹사이트나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L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21일입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죠. 21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독감 및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백신 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독감 백신은 생후 6개월 이상 누구나, 코로나 백신은 파이자의 경우 12세 이상 누구나, 모더나의 경우는 18세 이상 누구나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접종은 마지막 접종 후 2개월 이상 지났어야 합니다.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은 LA 한인회나 한인회 또는 이메일로 이름과 백신 종류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되는데요. 일단 한인회 이메일은 나중에 알려드리고요. 웹사이트나 한국일보닷컴을 코리아타임즈닷컴을 참고하시고 전화번호는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LA 한인회 213-999-4932 213-999-4932번으로 이 접종을 원하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LA 한인회는 보건국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1차 부스터샷까지 마친 주민은 전체 43%에 불과하며 연말부터 추워진 날씨로 독감 환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많은 접종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 중에 국적 이탁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3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무료 유방암 검사를 행사합니다. 타운뉴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5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 남성 중 국적 이탈을 원하는 재외국민은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법은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남성이 한국의 병역과 관계없이 국적 이탈이 가능한 시기는 출생 이후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올해는 2005년생까지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영사관에 접수해야 되며 한국에 출생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민원실 방문은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적 이탈 신고 업무를 접수 마감일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3월 31일까지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오는 2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타운 내 3255 윌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이웃케어 클리닉에서 무료 유방암 검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에서는 촉진 검사와 메모그램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으며 참가자들에게 발렌타인데이 선물도 증정됩니다. 대상은 LA 카운티에 사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건강보험이 없고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200%를 넘지 않는 주민입니다. 1인 가정 기준 월소득 $2,430, 2인의 경우 월소득 $3,287, 3인은 월소득 $4,143, 4인은 월 $5,000를 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 유방암 검사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또 새해에는 여성 건강진료를 확대해 매달 한 번 4번째 목요일 촉진검사와 메모그램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평일에 시간을 내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서 분기에 한 번 토요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관련 문의와 예약은 전화번호 213-632-5521번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너츠베리팜이 봄과 여름에 진행될 다양한 이벤트를 위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오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잡페어를 열고 2,500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은 시간당 $16에서 $19 사이입니다. LA에서 지난해 많은 음주와 약물 운전, DUI 단속이 이뤄진 가운데 올해도 강도 높은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완화로 과속이나 난폭 운전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유흥업소 출입도 증가하면서 경찰 당국이 단속의 고삐를 다시 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APD는 DUI가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처방과 비처방 약물 그리고 마리화나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 영향 아래 운전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LAPD는 LA 내 특정 지역에 DUI 순찰을 강화하거나 검문소를 설치하면서 주말 특별 단속을 자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통 금요일부터 시작되지만 종종 목요일이나 또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LAPD 교통국은 검문소 설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포 자체가 아니라 DUI를 억제해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DUI로 기소된 운전자들은 면허 정지와 함께 벌금을 비롯해 평균 $13,500의 재정적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꼭 지나고 나면 그러죠. 어제 살걸. 네, 복권 얘기입니다. 이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주의 누군가가 어제 실시된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7억 5,460만 달러의 당첨금을 받게 됐습니다. 복권 관계자는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서 6개 숫자를 모두 맞춘 복권이 한 장 판매됐다며 1등 당첨 금액도 7억 5,460만 달러로 당초 7억 4,700만 달러보다 더 늘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권 3년차에 들어선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국정연설을 합니다. 오늘 오후 LA 시간으로 6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두교서 이 국정연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지난해 3월 1일에 했었는데요. 이번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연설입니다.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로 코로나 바이러스 성공 극복, 일자리 창출 및 인플레이션 둔화 등 경제 회복, 초당적 인프라법을 통한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대규모 투자 유치와 기후변화 대응 등을 소개할 것으로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올 들어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자신의 국정 성과를 강조하며 사실상 2024년 재선 도전을 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재선 도전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등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재선 도전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정연설에서 초당적 협력, 협치를 강조하면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비롯한 핵심 입법과제에 대한 의회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임 의사를 표명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전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디폴트를 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계속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공화당은 선 정부 지출 삭감을 요출하면서 부채 한도 상향에 현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을 통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4일로 1주년을 맞이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 규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영공을 침범해 안보 논란이 제기된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 등 중국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늘 국정연설에는 남가주 주민도 초청받아 참석합니다. 지난달 1월 몬트레이 팍 총련 안사범인을 제압해 2차 범행을 막아냈던 시민영웅 브랜든 차이가 오늘 이 질 바이든 여사의 관람석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백악관은 브랜든 차이를 비롯해 다른 게스트들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국정연설에 언급되거나 또 정책 구현에 따라서 이들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정연설에는 테네시주에서 교통단속 과정에 경찰의 폭력으로 사망한 흑인 청년 타이어 니콜스의 부모가 흑인 코커스의 초청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영공에 진입했다가 미군에 의해서 격추된 중국 정찰 풍선의 잔해 처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이견을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는 풍선 잔해를 어느 시점에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런 의도나 계획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한 것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격추된 풍선 잔해 반환을 요구할 것이냐 물음에 이 비행선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계속 자신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잔해 반환을 명확히 요구하진 않았지만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여지를 남긴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스파이 풍선이라고 규정 짓고 있는데 이를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 풍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이견, 새로운 대응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습니다. 잔해 반환 문제는 결국 중국 측 풍선이 미국 영공에 진입한 일과 미국의 격추 행위의 합법, 불법성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거운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집계되자 미국 경기가 침체를 피해서 연착륙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2개월 사이 미국이 경기 후퇴에 빠질 가능성을 종전 35%에서 25%로 낮췄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은 여전히 강한 노동시장과 기업 심리 개선 조짐은 단기간 내 미국의 경기 후퇴 가능성이 현저히 작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둔화와 임금 상승률 하락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연준의 전망을 뒷받침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서 유로존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고 중국 경제는 급격하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는 점도 미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지금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세를 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선두주자인 구글이 챗 GPT에 맞설 서비스 출시를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새로운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오픈 AI사의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 GPT. 월 사용자 1억 명이 넘는 등 돌풍을 일으키면서 구글의 시대가 끝났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단순 검색을 넘어 창의적 영역까지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AI한테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안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창작과 어떤 생성하는 영역까지도 이제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구글은 석 달 만에 반격에 나섰습니다. 바드라는 이름의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수주 안에 일반에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주제를 어린이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묻고 인공지능이 답하는 짧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2년 전까지의 정보가 담긴 챗 GPT와 달리 바드는 최신 정보 검색까지 포함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논문이나 이런 걸 나온 걸 보더라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웠거든요. 그 훨씬 더 많이 준비한 거 이제 보여줄게라고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챗 GPT와 관련한 중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자사 검색 서비스 빙에 챗 GPT를 결합한 서비스를 내놓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텍스트 생성 AI의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1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디어와 의료, 교육, 전자상거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확산될 전망이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와 브루클린 네츠 간의 경기에서는 LA 클리퍼스가 124대 116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에 케빈 듀란트도 없고 카이리 어빙도 이적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클리퍼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폴 조지가 29득점을 올렸고 카와이 레너드가 24득점을 올렸습니다. 한편 오늘 LA 레이커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홈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지금 LA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36득점을 넣으면 1989년 은퇴한 카림 압둘 자바의 NBA 개인 최다 득점 신기록을 33년 만에 갈아치우게 됩니다. 오늘 달성하지 못하면 목요일 밀워키 벅스전으로 기회가 넘어가는데 두 경기 모두 LA 레이커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립니다. 티켓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오늘 경기가요, 지금 코트 가장 앞자리 69,000달러입니다. 7만 달러라고 보면 되겠죠. 코트 앞자리가 7만 달러. 목요일 경기는 지금 2,590달러부터 티켓이 시작합니다. 오늘 36득점을 올리지 못하면 목요일 경기에서 이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큰데, 워싱턴 대학교 스포츠 비즈니스 교수인 패트릭 리시는 르브론 제임스가 홈코트에서 기록이 깰 가능성 크고 그가 넘어설 선수가 바로 레이커스의 전설 카림 압둘 자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가주에는 비싼 입장권 6만 달러, 7만 달러 이런 거 살 수 있는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애 다시 못 볼 기록 달성을 앞두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 라고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티켓 가격은 끝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오늘과 목요일에 열리는 레이커스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리고 목요일 LA 레이커스와 밀워키 벅스 간의 경기는 전 세계 농구 팬들에게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강팀의 맨체스터 시티가 100건 이상의 재정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리그 퇴출까지 될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괴물 공격수 혼란과 미드필더 더브라이너를 앞세워 2년 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 리그 2위로 선두 아스널을 추격하는 상황에서 커다란 암초를 만났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맨시티를 재정 규정 위반으로 독립위원회 조사에 회부했습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100건 이상의 규정을 어겼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스폰서십을 부풀렸고 만치니 전 감독 연봉을 비밀 계약으로 2배 이상 지급하는 등 재정적 페어플레이 원칙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은 승점 삭감과 2부강 등 나아가 리그 퇴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a ban by the Premier League of Manchester City would potential sanction is one of points deductions. 승점 10점 이상 삭감 시 리그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맨시티가 중위권으로 밀려나면서 토트넘은 챔피언스 리그 출전 가능권 순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명장 과르디올라의 거취도 관심입니다. 지난해 맨시티의 규정 위반 논란이 일자 과르디올라는 이런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If you lied to me the day after I'm here, I will be out and you will not be my friend anymore. 석유 재벌 만수르가 인수해 리그 6차례나 우승하는 최강팀이 됐지만 아직 명문 구단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2023년 2월 7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